서울행 야간 열차에서 그토록 다정했던 당신. 오랜 시간을 그리워하며 사랑했던 당신. 왜 안 나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그들에게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긋난 기다림과 야속한 사람. 과연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도 두 사람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폼에 하얀 증기가 피어오릅니다. 1980년 4월의 밤 공기는 아직 쌀쌀했습니다. 서울행 야간 열차는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복도까지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보따리를 든 아주머니들, 군복 입은 청년들, 서울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 진우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전부였습니다. 3년간 공장에서 모은 돈, 낡은 옷 몇 벌,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삶은 계란.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복도를 비집고 들어가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매던 그의 눈에 창가 자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똑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눈가를 봤습니다.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진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전역이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어둠만이 펼쳐졌습니다. 진우는 옆자리의 여자를 슬쩍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기차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진우는 계란 하나를 꺼내 옆자리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수아가 놀란 듯 진우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차 안이 추워요. 따뜻한 거 드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동정하는 것도 아닌 그냥 순수한 친절이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란 껍질을 까며 수아가 물었습니다. 서울 가세요? 네. 기술학원에 다니려고요. 기술학원이요? 기계 다루는 기술 배우려고요. 언젠가 제 손으로 뭔가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가난하지만 꿈만큼은 가득한 청년의 눈빛. 수아는 그 눈빛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멋지네요. 당신은요? 서울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수아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는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부모님이 중매 결혼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랑요. 전 싫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살 수는 없었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요. 부모님과 매일 싸웠어요. 울고불고 했죠. 하지만 결국 못 이겼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서울로. 명동에 양장점이 있어요. 거기서 재봉 기술 배우기로 했어요. 제 손으로 옷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기 있으시네요. 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절박함이에요. 수아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전 겁이 나요.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돈도 얼마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여기 남아있으면 제 인생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가난해요. 어머니 혼자 저랑 남동생 둘을 키우셨어요. 전 공장에서 3년 일했어요. 매일 12시간씩. 힘들었지만 돈을 모았어요. 서울 가서 기술 배우려고. 가족들은요? 동생들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어머니가 돌보실 수 있어요. 전 서울 가서 돈 벌어야 해요. 동생들 대학 보내야 하니까. 수아는 진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른 면이 있구나. 기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신호대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차는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저 어떡하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무섭고 두려워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후회하진 않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있잖아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 가면 혼자 아니에요. 저 있어요. 수아가 진우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설렘, 떨림, 그리움, 사랑. 새벽 5시 30분.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혼잡했습니다. 진우와 수아도 플랫폼으로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처를. 저 아직 어디 살지도 몰라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수아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명동 YWCA 앞이요. 정확히 6개월 뒤 10월 15일 오후 3시. 올 수 있어요? 반드시요. 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이에요. 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코트를 입은 그녀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10월 15일 명동 YWCA 오후 3시. 진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갈게요. 수아 씨.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밤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역에서 헤어진 다음 날 진우는 청계천 근처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지만
진우에게는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낮에는 청계천 공구상에서 일했습니다. 이거 3번 창고로 옮겨. 네, 사장님. 무거운 공구 상자를 나르고 녹슨 부품을 닫고 손님들 심부름을 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8만 원. 그중 5만 원은 고향 어머니께 보내고 나머지로 생활비와 학원비를 냈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종로에 있는 기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선반 가공에 대해 배워봅시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진우는 눈을 빛냈습니다. 이것이 진우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기술자가 되는 것. 밤 10시 학원이 끝나면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진우는 달력을 봤습니다. 5월 20일, 10월 15일까지 148일 남았다. 벽에 붙인 쪽지에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 명동 YWCA 앞. 수아 씨, 잘 지내고 계실까? 진우는 매일 밤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나눈 대화들, 떨리던 그녀의 손, 새벽 플랫폼에서의 약속. 반드시 가야 해. 그날만큼은.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갔습니다. 달력의 날짜에 하나씩 X표를 그어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설렘이자 기다림이었습니다. 9월 15일 오후 공구상에서 일하던 진우에게 전보가 왔습니다. 어머니 위독. 급히 귀가하라.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고향에 급히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바쁜데 어딜 가?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사장님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안에 돌아와. 진우는 그날 저녁 여수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여수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방 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진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동생이 울먹였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한대. 병원비가 300만 원이래. 300만 원?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0만 원. 진우가 3년간 공장에서 모은 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미 서울 생활비로 썼고 남은 건 100만 원 정도. 학원비 환불받으면 50만 원 더 생기고 그래도 부족해. 진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벽에 붙인 달력을 봤습니다. 10월 15일, 딱 한 달 후였습니다. 수아 씨, 미안해요. 진우는 다음 날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원비 환불 좀 해주세요. 급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환불은 50%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구상 사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급히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야, 진우야. 갑자기 뭔 소리야.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진우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학원도, 일도, 서울에서의 꿈도. 9월 20일 어머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수술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 살려주세요. 수아는 명동 파리양장점에서 보조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아 씨, 이천 다림질에. 네, 사장님.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단추 달기, 시침질하기, 천재단하기. 처음에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또 바느질했습니다. 월급은 6만 원. 월세 3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밤이 되면 작은 방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5월 30일. 오늘 처음으로 옷 한 벌을 완성했다. 사장님이 칭찬해 주셨다. 기뻤다. 6월 15일. 손가락에 상처가 많이 생겼다. 하지만 괜찮다. 조금씩 늘고 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0월 15일까지 며칠 남음. 진우 씨는 잘 지내고 계실까? 달력에 큰 동그라미를 쳐놓았습니다. 10월 15일. 그날을 위해 수아는 새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 직접 디자인하고 밤마다 조금씩 만들어갔습니다. 8월 어느 날 저녁 양장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아야. 아버지였습니다. 수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짐 싸. 집에 간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싫어요. 뭐라고? 전 안 갈 거예요. 여기서 일할 거예요. 이 고집불통 같은 애가 이게 무슨 삶이냐? 양장점 보조가 내가 할 일이냐? 제 인생은 제가 살 거예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양장점 안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좋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아버지, 오늘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다시는 집 문턱도 밟지 마라.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수아 씨. 다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수아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우가 간절히 그리워졌습니다. 진우 씨, 10월 15일. 꼭 와주세요. 드디어 10월 15일 수아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 동안 밤마다 만든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었고 화장도 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줄 손수건, 직접 술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YWCA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후 3시 시계를 봤습니다. 정각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진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는 건가? 오후 3시 30분.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혹시 장소를 잘못 알았나? 쪽지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동 YWCA. 틀림없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안 오는 거지? 같은 시간 여수행 기차 안. 진우는 기차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 명동 YWCA 앞. 미안해요. 수아 씨.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수술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혼자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도 너무 어렸습니다.
진우는 서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꿈도 약속도 언젠가 다시 찾을게요. 반드시.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명동, 오후 6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안 오는구나. 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기차 안에서 만난 인연일 뿐이었나.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어가는 상자. 바보같이 내가. 수아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명동 거리의 네온 사인이 빗물에 번졌습니다. 수아의 눈물도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진우 씨, 안녕. 그렇게 첫 번째 엇갈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980년 가을 여수로의 귀환.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습니다. 진우는 여수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돌봐야 했습니다. 형은 서울 안 가? 고등학생이 된 동생이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 해. 형 꿈은? 나중에 다시 도전하면 돼.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아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진우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수아를 생각했습니다. 10월 15일.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주머니 속 쪽지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 명동 YWCA 앞. 하지만 다시 찾아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주소도 모르는 그녀를. 진우는 여수 시내에 작은 기계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진우 기계 수리.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선풍기 고치고 라디오 고치고 자전거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서울기술학원에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우는 성실하게 배웠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고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진우의 실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릴 정도였습니다. 1982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내 꿈을 못 이루게 해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진우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야 했습니다. 진우는 30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중매를 권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조카딸 한번 만나봐요. 괜찮은 애예요. 아, 감사한데. 전 아직 30이면 늦었어요. 빨리 장가 가야지. 하지만 진우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도 한 사람을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수리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수아 씨, 잘 살고 계시겠지. 분명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래야 해.
그래야 내가 덜 미안하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1988년 첫째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형, 합격했어. 그래, 축하한다. 진우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동생이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1990년 둘째 동생도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형은 언제 결혼해? 너희들 다 졸업하고 취직하면. 형 인생은? 너희가 잘 되는 게 내 인생이야. 진우는 웃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밤이면 여전히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수아는 진우의 마음속에 여전히 23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떨리던 손, 새벽 플랫폼에서의 약속, 그 모든 것이 10월 15일 이후 수아는 일주일 동안 명동 YWCA 앞에 나갔습니다. 매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날짜를 착각했을지도,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하지만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안 오는 거구나. 진짜로. 양장점으로 돌아와 수아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바느질하고 재단하고 다림질하고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 좀 쉬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수아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디자인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는 바느질 연습을 했습니다. 수아 씨, 실력이 늘었네요. 사장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1982년 수아는 수석 디자이너로 승진했습니다. 축하해요, 수아 씨. 이제 월급도 오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1983년 수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이 백화점에 전시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 옷을 칭찬했습니다. 이 옷 누가 디자인했어요? 수아라는 디자이너예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아에게 남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 씨,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죄송해요. 왜요? 전 진심인데. 전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자꾸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걸까? 이름도 알지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1985년 봄 수아는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수아 아틀리에, 명동 한복판에 있는 작은 부티크였습니다.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아 씨,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연인도 없이. 아버지와는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밤에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성공했어. 내가 원하던 걸 이뤘어.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년 10월 15일이면 수아는 명동 YWCA 앞에 나갔습니다. 1985년 10월 15일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 리 없잖아. 5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1986년 10월 15일. 또 나갔습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987년, 1988년, 1989년.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올지도 모르잖아.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수아 씨, 왜 매년 그날이면 가게 문 닫아요? 개인적인 기념일이에요. 1990년 10월 15일. 벌써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수아는 33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10년이나 지났네. 이제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맑고 따뜻했던 눈빛. 진우 씨,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결혼하셨을까요? 아이도 있을까요? 행복하신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려야겠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올 거라는 것을. 진우는 여수에서, 수아는 서울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1980년 4월 야간 열차에서 나눈 대화. 떨리던 손, 따뜻했던 계란, 새벽 플랫폼에서의 약속. 1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빛바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지키지 못한 약속, 찾지 못한 그 사람.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3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수역 플랫폼에 서서 서울행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10년 만에 서울행이었습니다. 형, 꼭 와야 해요. 제 결혼식인데. 둘째 동생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꼭 갈게. 동생은 서울 대기업에 취직했고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우의 10년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기차에 오르며 진우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서울이구나.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수아와 함께 탔던 야간 열차를. 지금은 새마을호가 되어 훨씬 빨라졌지만 그때의 느린 기차가 더 그리웠습니다. 형, 서울 오는 김에 그때 그 사람 찾아보세요. 출발 전 동생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10년이 됐잖아요. 10월 15일. 형이 매년 그날이면 우울해하는 거 다 알아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을지. 동생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기다리고 있을 리가. 하지만 주머니 속 낡은 쪽지를 만졌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한 쪽지. 10월 15일 오후 3시 명동 YWCA 앞. 아침 10시 명동에 있는 웨딩홀. 동생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형,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동생 결혼식인데. 진우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동생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결혼식장 창문 밖으로 명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 YWCA. 오후 1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형, 피로연 참석 안 해요? 미안, 잠깐 볼 데가 있어서. 혹시
동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다녀와요, 형. 후회하지 말고. 진우는 웨딩홀을 나섰습니다. 오후 2시 30분 명동거리. 진우는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10년이 지나 거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 화려한 간판들. 하지만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서 YWCA로 가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있을 리가. 바보 같은 짓이야. 그냥 돌아가자.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YWCA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멀리 YWCA 건물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엇을 바라는 건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있기를 바라는 건지, 없기를 바라는 건지. 오후 3시 정각. 진우는 YWCA 앞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멀리 약 20m 떨어진 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한 여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자세, 그 실루엣이 기억 속에 그녀와 닮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15m, 10m, 5m. 여자가 뭔가를 느낀 듯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아였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보았습니다. 수아 씨?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동 거리의 소음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 당신이에요? 네, 저, 진우예요. 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10년 만이네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못 와서. 왜 안 왔어요? 수아의 목소리에 1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서울을 떠나야 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매일, 매일 생각했어요. 수아 씨가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저도 기다렸어요. 수아가 고백했습니다. 1년, 아니 매년, 매년 이날이면 여기 왔어요. 네. 진우가 놀라 수아를 봤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10월 15일이면 혹시나 해서. 수아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보 같죠? 10년이나 지났는데. 아니에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매년 이날이면 수아 씨 생각했어요. 서울은 못 왔지만 마음으로는 매년 여기 와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3m, 2m, 1m. 많이 변했네요. 수아가 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도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진우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의 수아는 어리고 불안해 보이는 23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아는 성숙하고 우아한 33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여수에서 기계 수리점 하면서 살았어요.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동생들은요? 이제 다 컸어요. 오늘 동생 결혼식 때문에 서울 왔어요. 그랬군요. 수아 씨는요? 저는 양장점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지금은 제 가게가 있어요. 명동에.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만 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수아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결혼은?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했어요. 진우 씨는요? 저도 안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10년 동안 두 사람 모두 그날의 약속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보 같죠? 우리.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 만났던 사람을 잊지 못하고. 저는. 진우가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10년 동안 수아 씨를 잊지 못한 것. 저도요. 수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단 한 번도 후회 안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다시 만났으니까요. 수아 씨, 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시작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 순간 10년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1980년 4월에 야간열차 안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계란을 나누던 그날 밤으로 운명은 잔인했지만 결국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재회의 감격 후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찻집으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10년 전 야간 열차에서처럼.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설렘보다는 긴장이,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안 왔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9월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이 필요했어요. 병원비가 300만 원이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모은 돈도 학원비 환불받은 것도 모두 합쳐도 부족했어요.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락은 왜 안 했어요? 연락처를 몰랐어요. 수아 씨 집도 일하는 곳도.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편지라도, 명동 YWCA에라도 편지를 보낼 수 있었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을. 전 매년 여기 왔어요. 매년 10월 15일이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1년은 매주 왔어요. 혹시 날짜를 잘못 알았을까봐,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찻집 안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이에요?
수아의 목소리에 10년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을 혼자 견뎠어요. 매일 밤 당신 생각하며 울었어요. 수아 씨, 당신은 제가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 생각했죠?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일만 했어요. 미친 듯이. 당신 생각 안 하려고. 손가락이 다 망가질 때까지 바느질했어요. 밤새도록 디자인 공부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당신을 잊기 위해서였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매년 10월 15일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혹시 올까? 혹시 이번엔 올까? 바보같이 새 옷을 만들었어요. 당신 보여주려고. 10년 동안 매년 수아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10년 전 만들었던 노랗게 바랜 손수건. 이것도 1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당신 주려고, 당신을 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 명동 YWCA 앞. 10년 동안 간직한 쪽지였습니다. 매일 이걸 보면서 살았어요. 밤마다 당신 생각했어요. 그 기차 안에서의 시간이. 진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제 생의 유일한 봄이었어요. 여수 바닷가를 걸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수아 씨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을까? 기계를 고치면서도 생각했어요. 수아 씨는 옷을 만들고 있을까? 동생들 결혼시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수아 씨는 결혼했을까? 진우가 수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여자도 만나지 않았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자꾸 생각나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당신을 만난 것도 10년 동안 잊지 못한 것도.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찻집 안에서 10년의 그리움을 토해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저 약혼자가 있어요. 그 순간 진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진우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를 잘 대해줘요. 잘 됐네요. 사랑은 아니지만.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은 아니지만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정적이고. 그럼 됐네요. 진우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수아 씨. 진우 씨. 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생 결혼식 피로연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수아가 벌떡 일어나 진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수아 씨 약혼자가 있다면서요. 알아요. 알지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수아가 주저앉았습니다. 진우도 다시 앉았습니다. 언제? 약혼했어요? 작년 가을이요. 결혼은 언제? 다음 달이요. 12월에.
진우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딱 한 달 늦었네요. 당연한 거예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수아 씨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당연하죠. 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래도 약혼했잖아요. 제가 지쳤어요. 기다리는 게. 수아가 고백했습니다. 10년을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밤마다 혼자 울고 그 사람이 프로포즈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최소한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진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씨, 네. 10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당신께 줄 게 없어요. 무슨 여수에서 작은 기계 수리점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버는 돈도 얼마 안 돼요.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은 성공했잖아요. 명동에 가게도 있고 이렇게 멋있게 사시고 저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힘들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돈이 중요해요? 가게가 중요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아니에요. 수아가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냥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서였어요. 하지만 수아 씨, 약혼자가 모르겠어요. 수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뭘 해야 하는 건지. 두 사람은 그렇게 찻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1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운명은 여전히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남았습니다. 수아의 결혼식까지. 그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서울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거리마다 트리와 장식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모호텔 연회장에서는 수아의 약혼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약혼식이라니 정말 축하드려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샴페인 타워, 웨딩 케이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이었습니다. 수아야,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지난 2달 수아는 고민했습니다. 10월 15일 진우를 다시 만난 이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혼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안정적이고 수아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진우는 가난했습니다. 여수의 작은 기계 수리점 주인.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수아 씨, 10분 후에 입장하셔야 해요. 스태프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수아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야간 열차에서 만난 그 청년. 따뜻한 계란을 건네주던 손. 저 있잖아요라고 말해주던 목소리. 10년을 기다렸던 그 사람. 안 돼. 이건 아니야. 수아는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수아야, 어디가? 어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전 안 돼요. 이 결혼.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정말 미안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수아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신부가 도망쳤어. 하지만 수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서울역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여수행 기차표를 들고 이대로 가는 게 맞겠지. 지난 2달 진우도 괴로웠습니다. 수아를 다시 만났지만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수아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가난한 내가. 수아 씨는 성공한 사람이잖아. 명동에 가게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힘들 거야.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겠지. 수아 씨와의. 형?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돌아보니 동생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형? 잠깐만. 동생은 숨을 헐떡이며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진우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회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 수아, 약혼식 파기, 진정한 사랑 찾겠다 선언.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명동에서 수아 아틀리에를 운영하는 디자이너 김수아 씨가 오늘 오후 예정된 약혼식을 정격 취소했다. 수아 씨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며 약혼식장을 빠져나왔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 줄. 10년 전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진우 씨, 이번엔 꼭 와주세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뭐해요? 빨리 가요. 동생이 진우를 밀었습니다. 명동 YWCA. 빨리. 진우는 표를 버리고 역 밖으로 뛰었습니다. 수아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YWCA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결혼식 도망친 건가? 미쳤나 봐. 하지만 수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을 둘러보며 기다렸습니다. 진우 씨, 제발 와주세요. 이번엔 제발. 오후 4시가 되어 갔습니다. 수아의 손발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안 오는 건가? 역시 기차 타고 여수로 간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같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진우 씨.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수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아. 눈 내리는 명동 한복판에서 왔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늦었고 오늘도 늦었네요. 하지만 진우가 수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놓을게요. 진우 씨, 수아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쌓인 명동 거리 한복판에서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평생 수아 씨만 사랑하겠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더, 아니 평생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수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일어나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명동 거리 한복판.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와 낡은 점퍼 입은 남자.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축하해요. 키스해, 키스해.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했으니까요. 10년 만에 드디어 완성된 사랑이었습니다. 여수 바닷가 앞 작은 집. 70대가 된 진우와 수아가 손주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났어요? 10살 손녀가 물었습니다. 기차에서 1980년 4월 야간 열차에서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우와, 로맨틱해라. 근데 할아버지는 그때 왜 안 갔어요? 할머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가난한 내가 부끄러워서. 진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할아버지.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랑이 중요하지.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레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한 거예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그해 겨울에 명동 YWCA 앞에서 만난 지 꼭 10년 하고 2개월 만에.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운명은 끝내 이루어지더라.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창밖으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KTX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옛날 완행열차가 보였습니다. 1980년 4월 대전에서 서울로 향하던 그 야간 열차. 10시간이나 걸렸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란다. 수아가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언젠가 꼭 이루어진단다.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진우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 시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